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이제 이것도 자꾸 세뇌가 되면 말이야. 100점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노린 거야. 처음에 딱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하면 작년 수능을 본 재수생들은 알잖아. 100점이 얼마나 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힘든 건지. 근데 이제 이 정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보면 돼. 자, 거기 오늘 14주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독짓는 늙은이야. 황순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이게 국어 선생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납득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능 역사 23년 동안 일어났다. 그래서 올해 제1순위는 황순원. 그래서 독짓는 늙은이 시나리오가 수능 특강에 있는데 너무 쉬워. 수능 특강권. 그래서 이 14주차의 풍계 진짜다 생각할 거고 1위도 이 소설이 인터넷 수능에 현재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가 자, 선생님이 그 기영도의 안개, 서정주의 질맞의 신화야. 신화 동그라미 치고 신선재곤이 신선이다. 자, 질맞의 신화. 2004 수능 때 서정주의 외할머니 뒤한 텐마루 요런 형태의 시야. 산문시. 그리고 이제 다작품은 작년에 지금 14주차에 배운 게 조금 있다가 6월 평가원에 적중한 거야. 요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자, 1406 B형에 적중을 했다. 08 수능에 나왔던 거다. 근데 08 수능에 나왔는데도 뺄 수 없는 건 가 나작품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자는 거야. 자, 기영도의 안개죠. 한자로는 안개 무자를 써. 그래서 그 해무라는 영화도 있었고 무진기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진기행이 안개 무자야. 그 무진기행을 순천기행으로 바꾸면 이제 기행문이 되어버리죠. 맞자랑 멋자랑. 소설 제목으로 부적절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간을 창작해내는 거야, 작가가. 그래서 무진기행의 무진 삼포 가는 길에 삼포 사평역에서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거는 이제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거든. 만약에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여기 뭐 노량진역에서나 뭐 영등포역에서 하면 이미지가 완전 변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 오리무중도 있어. 오리무중, 무진기행 이렇게 딱 적어줘봐. 오리무중, 심리가 4km, 오리가 2km다. 2km가 안개 속이야.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이지. 2km가 안개 속이면. 그래서 무슨 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 이런 뜻으로 오리무중을 사용한다. 경기도 이제 가평 출생이야. 기영도 시인은 이 젊은 나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중앙일보 기자였었는데 아주 이 천재성이 있어. 그런데 김승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김승옥은 지금 25편의 현대소설을 써놓고 목사님 목회자 활동을 하고 계신다. 구원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겠지. 기영도는 아주 이른 나이에 요절해서 그 문인들, 천재적인 문인들이 몇 살에 죽냐면 주로 28살에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8살을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이상이 28에 죽고 일주일 있다가 김유정이 28에 또 죽고 기영도 시인도 요절한 시인들이 그러니까 28살을 조심해야 돼. 선생님은 이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자, 안개다 안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은 이제 그 산업화 이 몸살을 알아서 이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폐수, 공장 폐수가 전국 방방곡곡에 아주 많이 흘렀지. 지금 이렇게 한강물이 깨끗한 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산업화 시기가 지나서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중국이 심각한 거지. 한참 산업화가 되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 스모그야. 그 산업화. 자, 가시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 산업화, 파괴되는 자연, 각박해지는 인정을 고발한다. 쌤 어렸을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야.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냐. 물 주는 인심은 후하잖아, 우리나라. 물처럼. 그런데도 산업화, 파괴되는 자연, 각박해지는 인정 고발.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이제 매연 스모그라고 생각하면 돼. 일종의 장애물인데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가시 옆에다가 적어놔. 산업화, 파괴되는 자연, 각박해지는 인정 고발.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강을 거쳐야 한다. 안개의강에다가 읍과 외부의 경계야 세모골을 딱 쳐두고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앞서간 사람들이 천천히 지워지다, 지우개로 지우다. 괴이한 이미지야. 그로테스크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3번 문제가 이제 그 내용이죠. 3번 문제가 그로테스크 이미지.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지. 그로테스크 이미지. 자,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보기에 셋째 줄, 둘째 줄.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이미지. 자,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 수업을 잘 따라온 학생은 이렇게 참고로 적어놔. 거기 3주차 4번 문제에서 산의 언덕에 신동이 없이야. 3주차 4번 문제에서 쌤이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어. 이미지는 쇼잉이다. 이건 이제 문학종합일치 월장에서도 얘기했던 거야. 이미지는 쇼잉이야. 텔링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야, 보여주기. 그래서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라는 시에서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그리운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꽃은 이미지가 돼. 그런데 그리운 그의 영혼, 요거 영혼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건 이미지가 안 되는 거야. 영혼은. 요건 영혼이 꽃으로 피어나면 요건 이미지가 된 거고. 꽃 보여줘야 돼. 그게 이미지야. 내 마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호수요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이미지야. 이미지는 쇼잉이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가서 3주차 4번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해두고 거기 보기에 여기서 언급 안 했어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란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부정적 이미지들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 봤더니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자, 우리가 분명히 같이 걸어가고 있어. 저기 동작구청 이쪽 사육신공원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이 켜가지고 앞서간 일행들이 지워지는 거야. 괴이한 이미지지. 안개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니까. 평소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고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사라진 거야. 나 혼자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겠지. 자욱할 때. 그래서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돼. 기억 니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다는 색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자, 원래는 푸른 하늘이죠. 자, 이렇게 적어.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밑줄 그어.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이야. 자, 지금 3번 문제 엄청 많이 틀렸어. 3번에 3으로 갔다 손들어. 대다수가 높이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많이 틀린 거지. 일단 3번을 3으로 가든 4로 가든 1로 가든 많이 틀린다. 자, 원래는 푸른 하늘인데 안개가 자욱한 이 지역에서 하늘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으로 비유되어 있으니까 그로테스크 이미지라고. 푸른 하늘이 없어. 이 동네는. 자, 생명력을 잃은 자연. 1번. 생명력을 잃은 자연. 생명력을 잃은 자연. 기영도 시인의 신춘문예 당선작이야. 요게. 생명력을 잃은 자연. 1, 2, 3, 3번 나와. 원래는 푸른 하늘이어야 되고 원래는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태양이어야 돼. 저거 밝고 빛나는 태양. 원래는 밝고 빛나는 태양이어야 하는데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 때문에 필기 잘해도 A형의 이런 시 단독으로 나오면 경악 수준이야. 경악. 자, 문득 저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자, 수능을 보다가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문득 수능 시험지 속에 혼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을 한다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3월 학평 때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 자, 근데 그 3월 학평 때 문제 풀다가 뛰어나가고 싶었고 채점하다가 뛰어내리고 싶었다. 이렇게 소감을 써낸 녀석이 있는데 이번에 98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얘가 3월에 받은 충격이 입사의식이 굉장히 혹독했는데 4월에 98점으로 확 올랐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필살 집중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필살 집중을 만든 거야. 그리고 4월 1504 학평 때 1교시 끝나자마자 나한테 문자를 보낸 3명의 학생들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느낀 거지. 2시, 3시에 자면은 시험지가 알아봐, 그 학생을. 야, 너 졸리구나. 나도 졸려. 이러면서 같이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원래는 밝고 빛나는 태양일 것이다. 생명력을 잃은 자연 일하고. 필기 잘해놔 일단.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자, 깔깔거리며 자기들끼리만 의사소통이야. 깔깔거리며 자기들끼리만 의사소통이다.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밑줄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의인법 감정이입이 있는데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저거 원래는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이야. 자, 원래는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 원래는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 어제 선생님 잠깐 산에 갔다 왔는데 이제 봄이 와가지고 막 새싹들이 이 산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와. 잠깐 이제 산에를 좀 가야겠다. 원래 예전에 그 등산을 참 많이 했었는데 등산을 하면 수업이 잘 돼. 훨씬 더 잘 되고 이렇게 맑은 산의 전기를 받고 와서 정확한 이 맑은 이미지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 되도록이면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낮은 산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원래는 푸르고 싱싱한 나무들 막 봄이 오고 이런 게 있어. 근데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 나오는 것이다. 느릿느릿 새어 나오다. 자, 갇혀 있다가 새어 나오는 거죠. 갇혀 있다가 새어 나오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안개 이미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야. 안개 이미지하고 잘 연결이 된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시야. 시를 쓰는 사람들은 알아. 이 시가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암울하고 어둡고 무겁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뛰어나. 참시 좋은 시. 자, 아이들이 느릿느릿 새어 나오는 것이다. 아이들의 무기력한 모습 갇혀 있다가 새어 나온다. 자, 무기력한 모습도 있고. 안개의 군단이야. 안개의 군단. 군단, 안개도 의인화되어 있다. 의인법이야. 군단이 또 시에 등장하는 건 이 뒤에 최승호의 대설주의보야. 대설주의보. 자, 분대. 그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최승호의 북어에 있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 다음에 군단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부대야. 3개 사단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군단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안개의 군단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 서울 지역도 하나의 사단 이 정도가 지키는 정도 지역인데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겠지만 어쨌거나 군단이 서울 지역 전역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야. 군사용어고 의인법이다. 눈보라의 군단은 최승호의 대설주의보에 나와 있고 2009년 6월 평가원에 출제되었는데 올해 EBS 인터넷 수능에 최승호의 대설주의보가 있어요. 인터넷 수능 B형에 있다. B형에. 원래는 최승호의 북어보다 대설주의보가 더 유명한 시야. 원래는 이 군사독재 정권의 그 암담한 시기를 눈보라의 군단, 계엄령이 내리다 눈이 내리다 이렇게 형상화했거든.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무기력한 모습 새어 나온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형광사인펜 칠해도.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자, 내가 숙제를 냈어. 여러분들한테 평생 동안 할 일. 이거는 오늘 올해 습관화를 좀 습관이란 참으로
평생 동안 할 일이야. 내가 평생 동안 할 일. 이렇게 적어도 내가 평생 할 일은 꼭 이건 지켜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야. 물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신문을 읽거나 종이로 된 거 읽는 게 좋아. 책 하여간 글을 읽는다. 요걸 해. 평생 동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이제 수능용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잠자기 전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30등분 하라고 그러는데 당장 내년에 대학생이 되거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제신문이나 저거 이건 추가적으로 경제신문이나 영자신문을 종이로 된 신문을 구독하도록 해. 자, 이게 평생 할 일이야 여러분들. 자, 경제지 또는 영자신문 둘 중에 하나만 해. 하여간 뭐 둘 다 하면 못해. 그러니까 결국 안 하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대학교 수능 끝나자마자부터 해도 좋아. 저건 반드시 해줘. 무조건.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실컷 놀아. 뭐 운전면허를 따로 다녀도 되고 더러 저기 저 영어배우로 또 저기 선생님 집이 강남역인데 거기 해커스 어학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 거기서 또 만나요 또. 야, 너 얼마 전까지 재수생이었잖아. 근데 아 영어 공부하러요 또. 그래서 참 얘가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요거 수능 끝나자마자 읽어. 평생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자, 그래서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잠자기 전에 자 국어 한재 시문을 풀거나 수학한 문제를 푸는 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내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하란 말이야. 물 한 잔 딱 마시고 글을 읽어.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잘 적어놔. 숙제야 숙제. 평생 할 숙제. 그래서 지금 올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어. 어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등분을 하거나 문제 푼다 손들어. 세수하고 학원 오기 바쁘다 손들어봐. 전철에서라도 읽어. 그럼 전철에서라도 꼭 해줘.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그 습관을 완전 내면화시키도록 해.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그들은 이제 안개의 의인화, 뭐 안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공단 사람들에게 접근해 있습니다. 안개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안개 사람 이렇게 보면 돼.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주기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자, 낯설다 세모꼴 서로를 경계하며.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각박한 인심. 의사소통 X. 각박한 인심.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안개의 성역도 세모꼴 쳐. 자, 안개의 삶이 묻히다. 은폐야 은폐.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은폐. 안개의 삶이 묻히는 거야. 은폐.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색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산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안개에 지워진다. 자, 기억하고 리을하고 연결해야죠. 길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그로테스크 이미지야. 다소 이게 괴이한 이미지라고. 안개 상황에서 자 거기 서너 걸음 앞선 한 산의 반쪽이 안개에 잘려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좀 더 거리가 멀어지면 니은이 되는 거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을 하게 되는 거야. 리을에서 니은으로. 기억과 리을은 똑같고. 조금 더 사이가 벌어지면 지난주에 우리 민간인 했지. 민간인. 그 저기 김종삼의 민간인 13주차에. 민간인의 의미가 뭐야? 민간인. 그래.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래서 그 저기 저 뒤에 13주차 해설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13주차 복습을 하라고. 군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야 민간인은. 그런데 남북분단의 비극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그러니까 시 내용하고 민간인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여 제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시인이 제목을 잘 붙인 거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단의 비극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긴다. 이런 제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쭉 훑어보도록 해. 자, 안개야 이거는.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에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소한 사건 아니죠.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인데 반어로 표현되고 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이 구절을 쓴 내용, 뉴스에 보도될 만한 내용인데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야, 분노. 반어야, 반어. 그리고 미음은 불행한 사건의 요약적 제시. 자, 미음은 비극적인 사건이야, 불행한 사건. 텔링이야, 이거는 요약적 제시. 자,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어. 바로 곁에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쓰레기 더미 세목골 치고 비극성이 고조되죠. 죽은 사람한테 쓰레기 더미 이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자,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됩니다. 반어적 어조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요. 안개의 탓은 아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고 불행한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야. 그러니까 미음은, 미음 봐봐. 자, 괴이한 이미지는 아니라고. 비극적인 사건, 불행한 사건이야. 괴이한 이미지 아니지. 그리고 이건 텔링이란 말이야. 이미지보다는 서술이야. 서술자의 서술. 그래서 3번 답 5번으로. 5로 가서 맞은 친구들 손들어. 자, 내용상 괴이하지 않구나 해서 풀어서 맞은 사람 손들어봐. 그 다음에 쇼잉이 아니라서 5로 간 사람 손들어봐. 일단 이미지는 쇼잉이어야 하고 괴이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불행한 사건, 비극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풀면 잘 푼 거야. 일단 내용상으로도 괴이한 사건 아닙니다. 불행한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 자, 취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이 있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물론 이제 취객이 내가 알아서 집에 갈 수 있어 하고 뿌리치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겠지. 그런데 그래도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이 집에까지 무사히 가도록 이 뭐 대리 운전을 시킨다거나 뭐 어쨌거나 택시를 타고 돌던가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돼. 취객 하나가 얼어 죽은 이런 비극적 사건이 안 생겨야겠지. 불행한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만 마시고 그냥 그걸로 헤어지면서 땡이 돼버린 거잖아. 무관심일 수도 있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안개가 그치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전쟁 이미지야 막.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폐수의 고장 세목골.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경제개발 시기에는 다 폐수의 고장이야. 공장 폐수가 우리나라 전역에 흘렀어. 이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공장 폐수 고발하잖아. 환경오염이 극심하니까 병고기가.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도. 하여간 경제개발 시기는 이래.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러잖아. 그 스모그가 아주 심해요. 신문에 보도된 것만 봐더라도. 스모그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영국에서 맨 처음 생겼어. 영국에서. 그래서 스모그가 생기면 일주일 동안 태양이 차단돼. 태양이 딱 차단된다고. 안개가 자욱하게. 안개우 군단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햇볕을 못 보고 살잖아. 그러면 이제 비타민 D인가 E도 부족해지고 식물들이 죽어 일단. 햇볕이 차단되는 순간 공룡이 멸종했거든.
그래서 사람도 멸종할 수 있어, 인류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근데 북경에 지금 스모그가 막 일주일 내내. 그러면 대형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개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좀비처럼 보여. 아, 이거 좀비구나 이렇게. 무서운 영화들 있잖아, 좀비 영화들. 그게 안개 속에서 스모그와 함께 와. 그러니까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안개 이미지로 재빨리 사람들을 기억에서 밀려났다. 환경재앙이야, 스모그. 적어도 환경재앙이라고 이거. 재앙이야, 재앙. 환경재앙이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고 남극의 빙하들이 녹고 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이게 스모그야. 중국이 빨리 환경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기 뭐야 멈춰야 돼.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잖아. 근데 미국에서나 중국에서 그거를 심각성을 알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계속 공장을 돌려. 이산화탄소를 무더기로 배출하고 있는 거야. 자,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을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횡포 플러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 정도 의미야. 폐수의 고장에다 세모꼴 쳐. 기업의 횡포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며칠 전에도 저기 안양천인가 어디에서 물고기 8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강에 막 시체가 돼서 떠오르잖아. 이런 게 폐수 때문에 그래. 환경 문제가 지금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공장에서 이제 폐수를 그냥 무단 방류하면 떼죽음 당하는 거지, 물고기들이.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색강의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자, 반어조 이것도. 무진기행의, 자, 무진의 안개가 명물이라고 나와. 이런 구절이.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저거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되고 파괴된 현실.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되고 파괴된 현실이야.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반어조 이것도. 창백한 여공들의 얼굴 이렇게 적어야 돼. 햇볕을 태양을 보지 못하니까 창백한 여공들의 얼굴이고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대학교 다닐 때 이 시를 처음 읽고 나서 경악했어. 선생님 충격과 전율을 받았다. 이게 1시간 동안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 시를 읽고 나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디로 가야 돼? 너희들 어디로 갔어?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로 가야지. 근데 지금 너 8살 9살 무럭무럭 자랐구나 하고 공장에다 쳐놓고 있잖아. 지금 후진국이나 이런 거지. 자, 공장으로 간다. 세모꼴 쳐. 공장. 학교로 가야 돼. 학교로 간다 이래야지. 이게 정상이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18세기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이랬다고. 아이들을 7살까지만 어린아이야. 예쁜 어린아이. 딱 8살 되면 공장으로 쳐넣어. 그래서 무지한 막노동을 시키고 이랬다고. 이게 이제 노예제가 있었을 때니까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야. 자, 2002년도 수능의 엄마 생각, 엄마 걱정, 기영도의 시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기영도의 안개라는 시, 음울하고 묵직하고 충격적인 시야. 이게 이미지가. 그래서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참 잘 쓴 시가 된다. 자, 안개가 끼는 어느 읍의 색강의 자옥의 안개가 끼는 어느 읍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제 경기도 가평읍 뭐 이 정도가 됐을 거야. 그 당시에.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읍의 안개 속에서. 자, 시적 화자는 사람들의 인간적 소통이 끊어지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안개는 사람들을 가두거나 지웁니다.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 부정적 이미지죠. 안개는 폭력에 찬 세계의 모습을 가리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기까지 하다는 거야. 안개. 자, 안개야. 그래서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이라든가 노랗고 딱딱한 태양, 그 다음에 그 나무도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등등,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부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낯설게 하기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1번의 정답 1번. 가의 읍은 안개에 쌓인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이랬는데 비현실적인 공간 X하고 일상적 삶의 공간이야. 산업화, 파괴되는 자연이 있어. 2번 가자. 2번도 좀 어렵죠. 2번도 별표 조그만하게. 지금 3번하고 5번. 5번이 가장 어려운데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다. 1.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안개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마지막 연에서는 좌절과 분노가 응축, 승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좌절과 분노가 반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뭐 응축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승화가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문화예술 작품에서 승화는 긍정적이야. 자, 승화에다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이렇게 적어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고뇌의 종교적 승화. 승화는 좋은 거야. 승무나 제망매가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한해 예술적 승화. 한해 예술적 승화. 자, 이청준의 줄이라던가 서편제, 선악동 나그네 같은 예술과 소설, 황석영의 가객이 있고 이문열의 금시조도 있죠. 승화. 독재 있는 늙은이도 이 송영감에게 독은 평생에 걸친 자신의 예술이야. 예술적 승화. 독재 있는 늙은이. 그 다음 박수근 화백이 모델인 박완서의 남옥 이런 것도 예술적 승화가 있다고. 그래서 승화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그래서 참고로 적거나 인간 고뇌의 종교적 승화는 제망매가나 승무. 한해 예술적 승화는 줄, 서편제, 남옥, 뭐 독재 있는 늙은이 등등. 따라서 마지막 연에서는 좌절과 분노가 반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승화가 틀렸어요. 3번 겁탈과 동사사건을 사소한 사건처럼 반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4.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적 가치가 붕괴되는 것을 그리고 있죠.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시인은 공단 주변 사람들의 비정한 인심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을 2로 하자. 됐죠? 3번가 보기는 가를 창작한 시인의 작품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역 미음 중 밑줄 친 이미지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랬어. 어려운 것. 기영도 시인이 체험하고 형상화한 미학에 나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란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괴이한 부정적 이미지들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자들의 고립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비일상적인 그의 시의 이미지들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 속에 뒤에 아니 밑에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져 암종처럼 자라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개별자, 갇힌 개별자의 비극적 모습이 마치 무덤 속의 시체처럼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원래 무덤을 뜻하는 그로타에서 연유한 말이다. 무덤 속의 시체처럼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데에 있다. 자, 이미지로 1번, 4번 연결 그리고 1, 2, 4 연결하면 돼. 그리고 이제 3번은 생명력을 잃은 자연 그로테스크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고 5번은 괴이한 사건은 아니고 비극적 불행한 사건이야. 비극적 사건, 불행한 사건인데 요약적 제시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요 문제를 맞은 학생들은 이미지를 아는 학생들이야. 시를 아는 학생들이니까 다시 딱 정리를 해준다. 자,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A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비유적 묘사 X.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의인화된 대상을 X. 반어적 표현을 통해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를 제시하려 하는데 거기서 제시하려고 한 삶의 가치는 2번의 4.
공동체적 가치가 붕괴되는 것 또는 공단 주변 사람들의 비정한 인심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삶의 가치를 제시하려 한다. 4번에 3으로 답으로 하고 2번에 4, 5라고 적으면 돼. 색채의 대비를 통해 없습니다. 구체적 사물을 관념적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5번 선택지는 필표를 쳐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그 현대시 발상 및 표현, 지난주 13주차 5번 문제도 있었지만 요것도 이제 이미지하고 관련되어서 내 마음은 안 보여 눈에. 내 마음은 낙엽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관념을 자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시간 눈에 안 보여. 요게 이제 13주차 5번에서 추상적 관념어잖아. 자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시간 눈에 안 보이는데 사무라 한 거야.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 것이냐. 우타구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자 한 줌 한 줌 이렇게 배웠지. 줌줌이 모아놓고 일단심 눈에 안 보여. 근데 한 줌 한 줌 이렇게 모아 넣으니까 사무라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 시간, 일단심 이런 건 안 보여. 추상적 관념어야.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구체화, 사무라해서 표현한 건데 이거에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인 작품이 청마유치환의 깃발이야. 근데 올해 인터넷 수능에 들어가 있어. B형에. 청마유치환의 깃발은 중등용시지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아 누구던가. 이 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구체적인 깃발을 오히려 추상적 관념으로 비유하고 있어. 그게 독특한 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서 드러내주는 게 대부분의 시거든. 근데 청마유치환의 깃발은 구체적인 깃발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여기 4번에 5번 선택지는 청마유치환의 깃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고 인터넷 수능 B형에 있어. 중등용 시야. 중학생용 시. 자 4번 답을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영도의 안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문제를 많이 내놨어. 이 정도 문제면 요시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로 가자. 다시는 이제 따뜻한 시야. 다시는 굉장히 따뜻한 시야. 다시 1번 푸근한 전통적 인심. 기영도의 안개 했고 푸근한 전통적 인심. 질맞의 신화입니다. 시집 제목이기도 해. 이 공동체적 유대와 가치. 공동체적 유대와 가치. 이렇게 딱 적어줘.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안진뱅이 사내. 자 있을제 땅곤자야.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 너는 재곤이다. 그런데 안진뱅이 사내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안진뱅이 얼마나 불편해. 안진뱅이 사내. 고통받았던 사내야. 성한 두 손으로. 자 손은 성하니까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불쌍해서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자 1년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야. 자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적고 재곤이에게 빌어먹고 살 권리를 준 거야. 권리라고 해놨어. 2형 가자. 재곤이가 만일에 목숨대로 더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죽은 마을이니 자 바닥난 것 세목골 죽은 마을이니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늘의 벌에다가 세목골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곤이의 의식주를 책임진 거야. 같은 마을 공동체니까 그래. 재곤이의 의식주를 책임진 거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리하여서 그의 새끼니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연 마을 사람들의 윤리의식, 의식주를 해결해줬다. 자, 그래서 소박한 종교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소박한 종교.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어 얘들아.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 동그라미 쳐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거운 모습만이 안전뱅이 사내니까 거북이죠.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천벌 세목을 큰일 났다 이제. 재곤이가 사라졌으니까. 3년은 재곤이의 실종 사건이야. 자, 그리고 천벌을 걱정하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소박한 종교의식이 있어. 인심이 있었던 마을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재곤이가 실종이 된 거야. 그 안전뱅이 사내가 시체가 없어. 그런데 안 보여.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에 4번 봐. 나의 마을은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야. 동시에 나의 마을, 질맞의 마을은 전통적인 농촌 사회입니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고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간이다. 그러나 사연가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았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마을이 죽은 마을이 아니라는 거야. 인심이 바닥난 것도 아니고.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는 좋은 흰수염의 조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달 영감님은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야. 이게 이제 전통사회니까 일종의 이제 마을의 최고 어르신, 추장이나 족장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 전통사회라고 적어도. 그래서 장유유서가 있는 마을이라고. 어떤 마을에 재앙이 닥치고 그러면 그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 제사 지내고 막 이런다고. 조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 동그라미. 거북이도 하기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1000년은 된다고 하네. 십장생이죠. 십장생이야.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요. 자, 안전뱅이 사내가 안전뱅이 사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달팠을까. 이제 지금 현세의 이 고통을 내세에서 보상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신선살이 하러 간 것이다. 거북이가 하기 1000년을 사는, 자, 그래서 내세에서 보상을 받은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 재곤이의 실종에 대한 조선달 영감님의 해석이죠. 결국 재곤이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는 거야. 죽었을 것이다 재곤이는. 그런데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신선살이를 하러 갔을 것이다. 왜? 천벌이 안 내리니까. 이 마을에 재앙이 안 닥쳤어. 그러니까 가시의 그 안개 있잖아. 이 어떤 읍인데 이 산업화 근대화가 있기 전에 가의 마을도 사실은 이렇게 인심이 있었고 인정이 가득 찬 공간이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산업화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인심이 메말라 가고 치열한 경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셈이다. 자, 어쨌거나 재곤이의 실종 사건에 대한 조선달 영감님의 해석은 재곤이의 죽음을 미화한 거야. 그런데 책임의 피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천벌이 안 내렸어.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천벌이 내렸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이 바닥난 것이고 천벌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마을 공동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바닥난 게 아니야.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이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최고 어르신의 해석이 있었으니까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재곤이 쪽에서 더 맨날 빌어먹고 사니까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맷돌을 단단히 메어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 깊은 바다. 자, 거북이가 사는 곳이죠. 거북이가 되었다. 바알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선달 영감님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갑을 옳기사 옳다고 하기는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평화로움. 자, 바을은 여전히 평화롭다. 재곤이만 신선살이하러 떠났다. 이 마을 최고 어르신의 판결이나 평가는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2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의 공감. 마을 사람들의 공감이야. 자, 따옴표가 있어서 인물의 육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얘들아 5번 문제는 감상의 심화 발전, 심화 감상이야. 일치 사실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일치 사실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1번 주제인 농촌 공동체 유대의식 있죠. 마을 사람들의 인심, 재곤이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겠다. 이 현세의 고통을 내세에서 보상받는다는 식의 서민적 의식과 관련된 작품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황당 같은 소설도 있고 그래. 무녀도 소박한 종교야. 토테미즘이 없어져 안 없어져?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절대 안 없어지는 거야. 이건 동물 숭배 사상 우리나라에 어디에 남아 있어? 당군 신화. 근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 숭배 사상이 있어 없어? 뭐 인도 사람들 소고기 안 먹고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토테미즘은 대학교에 남아있죠. 프로야구단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한화 이글스, 한화 비둘기스였대. 그런데 이제 올해 이글스로 한화 이글스,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즈. 이런 거는 저기 그 동물의 용맹성을 본받는 이름이고 마스코트화 되면서 토테미즘은 남아있는 거야. 고려대 호랑이, 연세대 독수리, 한양대 사자. 서울대 애들은 풀을 좋아하지. 풀이고 월계관 만들던 뭐 경기대가 아마 거북이 이렇게 있을 거야. 각 대학에서도 그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토테미즘의 어떤 변이 형태로 남아있는 거야.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부대 이름도 있어. 뭐 청룡부대, 백호부대 이런 거 있잖아. 맹호부대, 뭐 백호부대 이렇게. 호랑이, 이게 용맹성 이렇게. 자, 그래서 현세의 고통을 내세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도 있고 동시에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도 있단 말이야. 저거 플러스 천벌을 걱정하고 있잖아. 이런 게 소박한 종교의식이라고. 천벌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천벌을 걱정하고 있는 거다. 소박한 종교의식이 있다. 좋아. 그래서 2번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많아. 3번 조선달 말에 순응하는 것이 농경사회의 위계적 질서와 관련되는지 살펴봐야겠어. 자, 살펴보면 장유유서야. 마을의 최고 어르신의 판결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을의 최고 어르신 판결대로 따라가야 된다. 자, 조선달 영감님의 말 속에 담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의도를 시에서 바로 다 밝혀놨죠. 재곤이의 죽음을 미화한 의도야. 시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찾아보면 그 말의 의도가 나타나나? X에.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아. 조선달 영감님의 말 속에 담겨진 의도는 재곤이의 죽음을 미화한 것이고 시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신선도에 대한 자료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X. 인과관계가 안 맞고 시에 그대로 다 있다. 왜 4번인지 알겠지? 감상의 심화 발전이 아니라 그냥 시 자체에 대해서 해결이 다 돼요. 5번 1, 2, 3 묶어서 5로 연결해. 농경사회에서 지켜졌던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정리해보는 것도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1, 2, 3, 5.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잘 푼 거야. 어떻게 풀었어? 네 생각. 수연아. 나와 있어서 어떻게 풀었어? 예찬이도 나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심화 감상이 아니지. 그냥 일치 불일치. 한 걸음 더 나가자가 심화 감상이야. 요거 12주차에 선생님이 수업해 줬어. 그
장영실의 자경로 하면서 감상의 심화 발전. 자, 지난달 들었던 애들 이해되지? 감상의 심화 발전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미루어 알기 심화학습 문제에서 12주차 장영실의 자경로에서 내가 알려줬다고. 그래서 100% 제시문 그대로 일치나 왜곡 불일치나 그 다음에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4번을 정답으로 한다. 자, 다시 와사등은 08 수능에 나왔고 그래서 최소화했는데 차디찬 등불이 하나 텅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그래서 1주차부터 지금 14주차까지 온 셈인데 2주차에 모라닌 피의까지는 이제 작년 9월 평가원에 나오고 요 14주차에 와사등이 6월 평가원에 나오고 그리고 쭉 하다 보면 이제 수능에 나온 것들도 계속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적중은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가서 정확히 풀어내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독재는 늙은이 이런 거는 그냥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을 할 것. 차디찬 등불이 하나 텅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슬픈 신호 세모꼴. 긴 여름의 황망이 날개를 접고 날개를 접었으니까 하강 이미지 화류법이야. 자, 08 수능, 2010년 수능 승모 2014 B형에도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가 있어요. 수미상관이 있다. 늘어선 고층. 얘들아 늘어선 고층만 밑줄 그어. 요건 감정이 없어. 그냥 객관적인 묘사야. 늘어선 고층. 수능에 나와서 2008년도에 창백한 묘석같이 이걸 세모꼴 쳐야 돼. 창백한 묘석. 여기에 창백하다 감정이 묻어나는데 하열지가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소설에서 서울은 공동묘지다 라고 외쳤던 선언이야. 서울은 공동묘지다 적어놔. 교회 십자가가 저녁에 보면 서울 시내 곳곳에 온통 십자가야. 그래서 아 공동묘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라는 의미로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은 크러진 채 사년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두움 시각의 촉각화야. 낯설은 거리 아우성소리 아우성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자, 군중 속에 고독 있죠. 여러분들이 노량진역을 막 걸어갈 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같이 걸어가고는 있지만 남남이잖아. 고립된 섬이잖아.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인데 30년대에 이런 시가 쓰였다는 건 놀랍지. 군중 속의 고독.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비애 세모꼴.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 정해진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그 5번 선택지 낯설은 거리는 무정향성, 정해진 방향이 없는 성질,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낯설은 거리.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변형된 수미상관이 있고요. 주제는 현대 도시인의 고독과 우수야. 08 수능에도 나왔는데 결국 1406 B형에 또 나왔다. 올해 외인촌 2000년 수능에 나왔던 외인촌이 인터넷 수능에 있습니다. 김광준의 외인촌은 인터넷 수능 A형에 있어. 현대 도시인의 고독과 우수. 자, 그래서 1번에 3번 고층은 황량한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해설지를 받으면 시에 대한 꼭 정리해야 할 내용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등이 걸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화자는 쓸쓸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우수와 고독감에 빠져 있는데 도시의 찬란한 야경이나 숱한 군중마저도 황량하게 바라보며 화자는 우울함을 느끼는 거야. 자, 그래서 김광균 씨의 주제가 현대 도시인의 고독과 우수야. 현대인의 고독과 슬픈 신호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일제치야. 믿고 의지할 데 없는 현실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 신호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질서한 문명, 황량한 문명 속에서 방향성을 잃었다. 방향성을 상실하고 비애와 고독에 잠겨 있다. 현대인의 비애와 우수, 외인촌이라든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 알지? 그게 이제 단절감이야. 이건 기영도의 안개하고도 유사한 거지. 도시야. 그러니까 원래 서정주의 질맞의 신화 같은 나시가 원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 사회였다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산업화가 오면서 가다. 나시가 이제 푸근한 인심에 공동체적 유대가 있는 작품인 거고. 이해되지? 1, 2, 3, 4, 5를 그래서 다 풀어줬는데 질문하십시오. 오늘 시가 되게 어려웠어요. 공부할 요소가 많아.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고 필기를 많이 해놨겠지만
어쨌거나 제시문의 근거에서 풀면 돼.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일을 숙제로 줬으니까 칠판 지우고 또 나머지 작품은 또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어쨌거나 너무 어렵다 이러지 말고 120점 실력을 갖추어야 100점이 나오는 거야. 시험지를 압도해서. 수능장은 그러니까 혼자 풀 때는 잘 풀어. 혼자 풀 때는 굉장히 경이로운 성적을 내. 근데 이제 막상 시험을 정식으로 보면 개발질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진짜 실력을 갖추어야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